지금 뭐 새출발기금이나 뭐 신용회복위원회나 워크아웃이나 이런 뭐 개인회생 제도가 있잖아요. 다 이런 채권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그 중에서 개인회생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연체 전에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. 복잡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유튜브 채도 업무사와 해결해요. 예, 여러분 이번 시간에 개인회생 탕감도 안 되는데 신청해야 하는 이유, 제가 이런저런 상담 많이 합니다. 이런 분들 계시죠? 저한테 막 이런 분들 막 이 정도 탕감 받으려고 제가 개인회생 상담하는 거 아는데요, 막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다니까요. 나는 상담만 해줬는데 왜 나한테 혼을 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막 화를 내시고. 그런데 저한테 개인회생을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제 앞에서는 이러려고 내가 개인회생 하려고 왔느냐 하시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 안 하시면 대개 70~80%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다시 오십니다. 왜? 연체돼서. 이제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, 만약에 탕감이 여러분들 80%밖에 안 돼요. 20%밖에 안 됐어. 10%밖에 안 됐어. 그래서 원금의 90%를 상환해요. 어떤 분들은 여타여타해서 100%를 상환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. 제가 100% 상환하신 분들도 많이 사건 진행하거든요.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들.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체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연체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는 개인회생은 여러분들 채권 추심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. 채권 추심이 안 당하신 분들,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당하셔야 될 분들, 좀 제 표현이 그렇네요. 당한다는 말이. 채권 추심은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하는 권리 행사입니다.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. 다만 채무자 입장에서 이 채권 추심이 얼마나 힘든지는 안 당하신 분들은 말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. 저도 20대 때 뭐 제가 무슨 뭐 다른 어떤 소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이 힘들어가지고 저도 뭐 연체 같은 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 신용회복을 한 적이 있거든요. 20대 후반에. 절대 제가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습니다. 제 그때 채무를 나는 10원도 쓴 적이 없는데 어떤 집안이 어려워서. 그때 있잖아요, 하루에 채권사에서 2번씩 전화 왔거든요. 뭐 지금은 이제 하루에 막 2~3번씩 전화를 못 하지만 그때는 마음대로 했어요. 근데 한 7군데가 뭐 농협, 뭐 내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거든요. 근데 7군데에서 하루에 2통화씩 전화가 오면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죽어버리고 싶습니다. 뭐 그건 뭐 별거지, 뭐 전화에 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러면 있잖아요, 나한테 소장 날라오고 재산명시, 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들어오면 법원 왔다 갔다. 죽어버리고 싶다니까, 여러분들. 그래서 채권 추심이 굉장히 힘듭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지금 뭐 새출발기금이나 뭐 신용회복위원회나 워크아웃이나 이런 뭐 개인회생 제도가 있잖아요. 다 이런 채권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그 중에서 개인회생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연체 전에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. 신용회복이나 새출발기금은 연체 후에 신청할 수 있단 말이야. 그럼 채권 추심을 당한 후에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개인회생은 미리 내가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카드 돌려막기 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다다음 달부터는 못 막겠어. 그러면 개인회생 결단하시게 되면, 개인회생은 여러분들 신청을 하면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. 이제 금지 명령이라는 게 나오면 채권자들이 채권 추심을 못 합니다. 연락을 못 한단 말이에요.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? 저 20대 후반 때는 개인회생을 올라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로 저는 신용회복 했거든요. 연체되고 얼마 이때까지 얼마나 전화 막 법원에서 뭐 날라오고, 아이고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. 제가 그래서 개인회생 파산에 애정이 좀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. 제 직업도 직업이겠지만. 여튼 원금 100% 탕감해도 채권 추심만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. 그래서 개인회생 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 그게. 두 번째,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, 이미 발생한 이자, 이거를 지연이자라고 하거든요.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한 이자, 이거 무조건 탕감해요. 원금 100% 갚는다 해도. 예를 들어 볼게요. 어떤 A라는 분이 지금 나의 채무 원금이 7천만 원이에요. 그 다음에 이미 이자가 1,000만 원이 발생했어요. 그리고 금리가 10%라고 가정할게요. 근데 이분이 여타여타 뭐 개인재산이 있던 여타에서 원금 100%를 갚아야 할 상황이라고 한번 봐보죠. 그러면 이분은 나는 100% 갚았으니까 나는 억울해,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될 게 뭐냐면, 제가 잠깐만 계산해 드릴게요. 제가 원금 7천에 이미 발생한 이자 1,000만 원이라 했죠. 일단 이 1,000만 원 까져요. 그 다음에 7천만 원에 금리 10%면 3년 동안 개인회생 한다 가정할게요. 그러면 1년에 700만 원씩 3년 하면 700 하면 2,100만 원 이자를 아낍니다.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1,000만 원, 앞으로 3년 동안에 2,100만 원. 개인회생 신청하면 3,100만 원을 벌어요. 3,100만 원 번,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. 내 원금 100%를 낸다는 게 억울한 거죠, 신청자는.
그런데 생각해 보세요. 3,100만 원을 번다니까요. 내가 방금 얘기한 대로. 이래서 개인회생 여러분 정말 좋아요. 진짜 좋은 제도라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 재산 상태를 보호해 주는 거죠. 만약에 별채권이라 해서 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있는 거는 이거는 막지는 못해요. 물론 막을 수 있습니다. 저는 막고 진행하거든요. 일반적으로는 막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로 하고,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개인회생의 원리는 이거든요. 개인 장사를 하신 분들은 계속 장사를 하면서 한 달에 변제금을 납입하라는 거고, 지금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면 부동산에 1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할게요. 근저당권 없다고 가정하고요. 근데 내가 갚을 채권자가 5천만 원짜리를 이 아파트에, 이제 이거는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왔다 할게요. 이거는 강제경매를 합니다. 근저당권은 임의경매라고 강제경매를 해요. 임의경매는 어쩔 수 없어요. 근저당권은. 근데 강제경매 있잖아요. 개인회생을 중지 딱 시켜버리고 인가결정 나면 그 가압류, 압류 해제시켜버려요. 그래서 내 재산을 지켜준단 말이에요. 물론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 좋지만 그렇게 해서 내 부동산을 지켜서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납입해서 3년 오늘 지났어. 근데 이 아파트 값이 올라봐요, 여러분들. 돈 버는 거죠. 현재 내 개인 재산 상태를 유지하면서도. 그죠? 물론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지만 그런 경기 얘기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. 그래서 현재 내 개인 재산을 유지하기는 것도 굉장히 개인회생은 좋은 겁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, 이거는 뭐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. 경험해본 사람들은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채무를 통합해서 있잖아요. 내 모든 채무를 있잖아요. 개인회생 채권량을 올려서 법원에서 가상계좌번호가 하나가 나와요. 그러면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가상계좌에 내 변제금만 납입하면 됩니다. 근데 개인회생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이 9월 달이니까 9월 5일 날 A카드 변제일, 9월 8일 날 B카드 변제일, 9월 12일 날 내 어떤 대출 원리금 변제일, 9월 18일 날 뭔데 9월 20일 이거 여러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. 근데 이거를 통합해서 그냥 매달 한 날에 일정 금액만 납입한다는 거,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기요, 좋게. 여러분들 신용카드로 온라인 구매하실 때 무이자 6개월 12개월 하면 무지하게 좋아하시잖아요, 여러분들. 거기다 막 24개월 뭐 어떤 여행 상품 나오면 막 순간 나도 해외여행 막 클릭 막 가지잖아요. 막 가전제품 같은 게 나오면. 개인회생이 이런 원리에요, 여러분들. 원금 100%를 여러분들 갚는다 해도 무이자 할부로 36개월 분할 납부를 시켜주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뭐 약간 서두에는 좀 약간 제가 조금 감정이 섞였고 후반부에는 좀 재밌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,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봤지만 개인회생만큼 좋은 제도고 강력한 제도는 없습니다. 채무 고민